안녕하세요. 요번에 16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미티입니다. 요번에는 말이죠. 중편 같은 단편 니찬 괴담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뒷부분에는 나무위키 낭독을 오랜만에 쭉 해볼까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격주로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가 있어요. 보이는 눕방 라디오라는 요 콘텐츠인데, 이 콘텐츠를 진행했을 때 시청자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해주신 글이 있어서 이번 영상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담을 하자면 너무 더워서 조만간 이 머리에서 더 짧게 자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끼는 병아리콩 색깔의 이 반팔티를 입고 이번 영상 녹화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작하기 전에 하이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하이프는 소형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괴담 낭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갑시다. 제목, 이상한 아파트. 나 말이야, 예전에 양냄새를 풍기던 수상한 이웃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 썰 좀 풀어볼까?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라 내용이 이상해도 양해해주라. 어떤 남자가 어느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 남자는 그 아파트가 조금 좁기는 했지만 꽤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그 아파트의 방 안에는 작은 다락 공간이 있었다. 입주 청소를 한 직후에 남자는 다락 공간과 벽 사이 틈에 기다란 머리카락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는 그냥 전에 살던 사람의 것이겠거니 하고 넘겼다고 한다. 청소가 어느 정도 끝나자 남자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있어야 할 옆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집주인에게 이 방이 마지막 빈 방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옆집에 인사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다. 그때 소독약 같으면서도 한약 같기도 한 묘한 냄새가 풍겨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집에는 베란다가 있었는데 옆집과 이어지는 칸막이 밑부분이 살짝 떠있는 바람에 빈틈이 있었다. 남자는 찜찜해서 짐을 담았던 골판지 상자로 그 틈도 대충 막아두었다. 그 뒤로도 남자는 좀처럼 그 옆집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 앞으로 온 짐이 남자에게 맡겨졌다. 남자는 이미 옆집 사람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기도 했고 호기심에 짐을 맡아두기로 했다. 그런데 일주일쯤이 지난 어느 날부터 상자 안에서 지독할 정도로 강한 한약 냄새가 풍겨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옆집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그 상자를 옆집 문 앞에 놓아두기로 했다. 그런데 상자를 내려놓은 순간 옆집에서 회색빛이 도는 거친 피부의 팔이 나와서 그 상자를 가져가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뭔가 봐선 안 될 것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3달쯤이 지난 어느 날 남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안감이 들었다. 남자는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특별하게 이상한 것도 없었다. 남자는 혼자 살다 보면 가끔 드는 기분일 뿐이라면서 착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베란다 쪽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뜬 눈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다. 남자와 눈이 맞은 순간 그 눈은 쏙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남자는 무서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란다의 틈을 막아뒀던 골판지 상자를 확인해봤지만 움직여진 흔적은 없었다. 골판지 상자를 움직여서
옆집 베란다를 들여다보니 마른 풀 두세 가닥이 있었을 뿐 방 자체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골판지 상자의 뒷면을 본 순간 남자는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약품 같은 것을 끼얹은 것처럼 그 부분만 심하게 변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해봤지만 집주인은 그런 애매한 이유만으로는 세입자 일에 간섭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일단 나무 판자로 그 틈을 막는 것만은 허락받았을 뿐이었다. 남자는 솔직히 옆집이 너무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고 계속 긴장한 채 지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현관 앞에 있었는데 그의 옆에 검은 남자가 서 있는 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드디어 옆집 사람을 본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거무스름한 남자는 어쩐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목소리로 남자에게 물었다. 옆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라고 말이다. 남자는 딱히 없었다. 라고 대답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검은 남자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느냐? 라고 물었다. 그리고 만약 나가게 된다면 자기들에게 연락해달라고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남자가 그럼 집주인이 바뀐 것이냐? 라고 묻자 검은 남자는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알겠다고만 대답을 하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 뒤로도 2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옆집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이제 모든 게 무서워진 남자는 옆집 사람이 더더욱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집 자체도 이제 진절머리가 났다. 그래서 남자는 옆집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바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이미 남자의 정신력은 한계를 벗어난 모양이었는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한약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으니 죽겠습니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일기도 함께 놓여 있었다. 옆집 사람은 긴 머리의 여자였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어서 밖으로 옮겨질 때 회색빛의 거칠게 튼 피부의 여자가 문가에 서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방은 남자의 시체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게 한약 냄새가 풍겨져 왔다고 한다. 대충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라 미안합니다. 까지였습니다. 이 괴담이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추측 몇 가지를 곁들여 드리고 AI한테 한번 해석을 맡겨봤으니까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옆집의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일단 몸 자체가 회색이라고 했고 택배가 자신의 집 앞에 놓여졌을 때 문을 열어서 손만 뻗어가지고 택배를 슉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 점에서 일단 이거는 사람이 아니거나 그 상태로 그냥 빈집에서 은거를 하고 있는 귀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떡밥이 있었죠. 한약 냄새 같은 경우는 뭐였을까요? 그래서 AI의 해석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담은 옆집에 사는 정체불명의 존재와 그 존재에게서 나는 지독한 한약 냄새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처음부터 불길한 단서가 있습니다. 남자가 새 방에 입주하자마자 로프트, 그러니까 베란다와 벽 사이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옆집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살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주변에서는 소독약 같기도 하고 한약 같기도 한 묘한 냄새만 납니다. 이후에 남자가 옆집 택배를 대신 맡으면서 이상한 일이 더 뚜렷해집니다. 남자가 택배를 옆집 문 앞에 두자 회색빛으로 거칠게 튼 팔이 안에서 나와서 상자만 가져갑니다. 이 장면에서 옆집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져 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베란다의 틈입니다. 남자는 계속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다가 실제로 베란다 아래 틈에서 눈 하나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떠져 있었고 남자가 알아차리자마자 사라집니다. 즉, 옆집의 존재는 남자를 계속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반부에 나타난 검은 남자도 수상합니다. 그는 마치 새 집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옆방에서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를 묻고 방을 나갈 생각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연락해달라고 합니다. 마치 그 방과 옆집에 얽힌 사정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 해석을 읽으니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검은 남자라는 사람이 귀신 또는 기묘한 생명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결국에는 한약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똥 속의 쥐한테 천천히 가스를 주입해서 죽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남자를 제물로서 그 방에서 썩힌 다음에 그 여자한테 영혼만 쏙 빼준다거나 그런 식의 사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결국 남자는 옆집 여자, 한약 냄새, 감시당한다는 공포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는 유서에 한약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죽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함께 놓인 일기에는 옆집 사람은 긴 머리의 여자였다 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베란다 칸막이 아래쪽에 있는 틈으로 옆집에 있는 여자 미지의 존재가 남자를 계속 엿봐왔고 남자는 그 감시와 한약 냄새에 계속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다고 하네요. 이번 괴담은 좀 결말이 슴슴한 걸로 가져와 봤는데 어떠셨나요? 그 다음 파트인 일본 괴담 중에 유명한 키사라기 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짧게만 알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심층 연구를 해보도록 하지요. 갑시다. 우선 키사라기 역에 대한 니찬 쓸의 원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이 목소리로 낭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목소리는 알아서 구별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키사라기 역.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어느 전철을 타고 있는데 상태가 이상합니다. 늘 출근할 때 타는 전철인데 아까부터 20분 정도 역에 서지 않고 쭉 달리고만 있습니다. 평소에는 5분, 길어도 7에서 8분이면 정차하는데 전철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차 내 승객은 저 말고 5명이 더 있는데 다들 잠들어 있어요. 설마 벌써 전철에서 내려버린 건 아니죠? 제가 잘못 탔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다시 쓰레에 와서 상담을 할게요. 일단 맨 끝 차량으로 가서 차장을 보러 가보는 건 어떤가요? 만약 운전사가 발작이라도 일으킨 거라면 큰일이잖아. 차장실까지 가서 확인하고 와. 아직 멈출 기미가 없어서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의 노선과 탔던 역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차장까지 가봤는데
블라인드라고 해야 될지 창문에 가림막 같은 것이 쳐져 있어서 차장님도 운전사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노선은 시즈오카현의 전철이에요. 창문을 똑똑 두드려 보는 건 어때? 창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문에서 밖은 안 보여? 지나친 역 이름 같은 거 말이야. 터널을 나온 뒤로 속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평소에는 터널 같은 거는 안 보였는데요. 이거는 시나마마스에서 출발한 전철입니다. 이제 슬슬 멈출 것 같아요. 역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설마 내리는 건 아니지? 지금 키사라기역에 정차 중인데 내려야 될까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역 이름이에요. 하스미 씨, 몇 시 전철을 탄 거야? 종점까지 타고 있어줘. 내려버렸습니다. 무인역이네요. 제가 탄 전철은 11시 40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사라기역이라고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그보다 하스미가 탄 전철은 1시간이나 달려서 겨우 멈춘 건가? 돌아가려고 시간표를 찾고 있는데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철은 아직 정차해 있는 상태니까 다시 타는 편이 무난할까요? 라고 쓰는 사이에 가버렸습니다. 근처에 사람이 있을 만한 건물은 없나요? 추우니까 몸 조심하세요. 역에서 나가서 택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차도 이미 한참 지난 무인역 주변에 과연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글쓴이 밖에 나왔네요. 택시는커녕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역무원을 찾거나 근처 파출소로 고고싱 하세요. 일단 110번? 경찰이라든가 택시 회사에다가 전화하는 건 어떤가요? 근처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으면 전화번호부로 택시 회사를 찾아가서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하스미 씨, 저기 키사라기역이라는 역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역 이름 말이에요. 일단 104에라도 전화해서 역에서 가까운 택시 회사를 물어보고 택시를 부르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요. 집에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부모님도 키사라기역의 위치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도로 찾아본 다음에 데리러 와주시기로 했지만 어쩐지 좀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내린 건 당신뿐인가? 하스미 씨, 나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키사라기역이라는 역명이 안 나와. 시나마마스 주변에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야후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공중전화는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역 이름은 확실하게 키사라기역이 맞아요. 공중전화는 역 부지 밖에 있는 경우도 있어. 일단 역 밖으로 나가보는 건 어떤가? 키사라기역의 이전 역과 다음 역 이름을 쓰레에다가 적어줘. 다음 역도 이전 역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로로 걸어서 돌아갑시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 하스미, 빨리 타운 페이지든 뭐든 써서 택시를 부르세요. 여기니까 주변에 민가 정도는 있겠지. 아, 그렇네요. 패닉 상태에 빠져서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선로를 따라 걸으면서 부모님께 전화가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모어도 이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의 어떤 기능이겠죠? 아이모어도의 지역 정보로 찾아봤는데 포인트 모시기 오류라고 표시가 되더군요. 빨리 돌아가고 싶네요. 주변은 어떤 곳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산이 보인다든가 밭이 있다든가 온통 초원이라든가 바다가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특징을 알려줘.
근처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원이나 산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도 선로를 따라가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힘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거짓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으니까 다시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상담 드려도 될까요? 휴대폰 배터리 닳는 것만은 조심해. 지금은 그게 생명줄이니까. 다들 열심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향 틀리지 마. 그리고 터널 안에서는 조심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휴대폰 전파가 닿아? 역에서 움직이지 않는 편이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고요. 여러 문답 끝에 도저히 위치를 모르겠으니 110번에 경찰에 전화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긴 하지만 지금부터 전화를 걸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밝아진 뒤에 움직이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말이야. 한밤중에 혼자 기다릴 수 있어? 낯설고 너무 기묘한 땅에서. 이렇게 추운 와중에 밤길을 계속 걸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글쓴이를 계속 걱정하고 있네요. 경찰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열심히 설명해 봤지만 장난 전화가 아니냐면서 경찰관께서 화를 내셔서 무서워져서 사과해버리고 끊었습니다. 왜 사과를 한 거야? 이제 오늘은 포기해야 할 듯. 첫 차를 기다리자. 멀리서 북을 치는 듯한 소리와 거기에 섞여서 방울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솔직히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역 주변은 어떤 모습이야? 뭐가 있어? 일단 역으로 돌아가, 하스미. 길을 잃었으면 처음에 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게 제일이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무서워서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 글쓴이는 선로 위에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 다시 댓글을 달았네요. 뛰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이제 역 쪽으로 가면 안 돼. 끌려가게 될 거야. 일단 터널까지 뛰어. 의외로 가까울 테니까. 그리고 다시 글쓴이. 어이, 위험하니까 선로 위를 걸으면 안 돼. 라고 뒤쪽에서 누군가가 외치고 있어서 영무원이신가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10m쯤 앞에 한쪽 다리만 가진 할아버지가 서 있었는데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 뛰어. 아니야. 하스밍은 이제부터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는 편이 좋아. 이제 걸을 수도 뛸 수도 없습니다. 북 같은 소리가 조금씩 저에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스미, 일단 날이 밝기를 기다려. 밝아지면 무섭지 않을 거야. 전 아직 살아있어요. 넘어져서 생긴 상처에서 피도 나고 부러져 버린 구두굽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뭐 가만히 있어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건 확실한 것 같네. 하스밍, 일단 터널을 빠져나가면 안전할 것 같아.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면 바로 신고해서 보호받아.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에게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북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맞아.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터널 이름은 확인해 두는 게 좋아. 보통의 터널이라면 반드시 터널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경찰에 전화해도 자기 위치를 알리기 쉽겠네. 어떻게든 힘내서 터널 앞까지 왔습니다. 이름은 이사누키라고 되어 있는 터널이네요. 아까 북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에 용기를 내서 터널을 빠져나가 보려고 합니다. 무사히 터널을 빠져나오면 다시 쓰레를 적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전철도 역도 진작에 없던 거였어. 돌아갈 곳은 없고 쫓아오는 자도 없다. 들리는 소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과거의 환상일 뿐. 터널 저편으로 뛰어라. 멈춰서면 어느 쪽 세계도 아닌 곳에 갇혀버릴 뿐이다. 갑자기 이런 명문장을 남겼는데 글쓴이가 다시 등장했어요. 스레드에. 터널에서 나왔습니다. 앞쪽에 누군가 서 있네요. 조언해 주신 대로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때문에 얼굴이 엉망이라 제가 귀신으로 오해받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댓글을 달아줬던 다른 사람들이 하스밍을 말리고 있습니다. 기다려, 하스미. 가지마. 멈추라니까. 그거 위험해. 누가 서 있다니? 이런 시간에? 그거 좀 수상하잖아. 다시 하스미. 걱정을 끼쳐드렸네요. 친절한 분이셔서 가까운 역까지 차로 절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댓글들이 다급하게 하스미를 잡습니다. 하스밍,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대답해줘. 거긴 어디야? 그 친절하다는 사람한테 지명을 좀 물어봐 주지 않을래? 정말 친절한 사람 맞아? 아까보다 더 무서운 걸지도 모르겠는데. 위험해, 그 사람. 왜 이런 시간에 선로 근처에 있는 건데? 분명 시체 같은 걸 처리하다가 하스밍을 만난 거야. 도망쳐. 장소를 물었더니 희나라고는 하는데 이거 100%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하스미, 차에서 내려. 희나가 어디야? 이상해. 이런 시간에 선로에서 걸어나온 여자애를 태워주는 녀석이 있었단 말인가.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상황이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다시 하스미. 아까부터 차량이 점점 산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차를 세워둘 만한 장소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질문을 해도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하게 된 건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어서 그런 건가? 하스밍, 위험해. 위험하다고. 부모님께는 터널을 나와서 보호받았다고, 아니, 보호받았다고 연락했어? 하스미 씨, 110, 그러니까 경찰에 얼른 전화해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배터리가 아슬아슬합니다. 상태가 이상해서 틈을 봐서 차에서 도망치려고 생각 중이에요. 운전사는 아까부터 영문 모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고요.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일단 이걸 마지막 글로 써두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하스미의 쓰레는 업로드가 되지 않은 채로 끝났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후 하스미 씨의 글은 끊겨버렸습니다. 그저 낚시글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길을 잃고 들어가 버린 것인지 진상은 알 수 없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까지가 키사라기 역의 원문 쓰레 글이었습니다. 들으시기 편하시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긴 했어요. 이번에 읽어볼 나무위키 키사라기 역이라는 일본의 가상의 철도역 괴담입니다. 일단 일본의 도시 전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월 8일 23시 14분 니찬의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실황하는 쓰레에 하스미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올린 이른바 키사라기역 실황에서 시작된 괴담이다. 주로 실존하지 않는 무인역에 내려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계의 통로, 저승역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 키사라기역이라는 명칭은 최초의 괴담에 나오는 역명에서 유래하였으며 키사라기의 뜻이 귀신 귀자를 의미한다는 말이 있다. 그 밖에 후지하쿠역, 스키노미야역, 야미역, 네노쿠니역,
등 영명이 달라도 비슷한 유형의 괴담을 모두 싸잡아서 키사라기역 괴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하스미 이외에는 이후에 2016년도 트위터로 키사라기역에 와버렸다 라는 글을 올렸고 니찬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키사라기역에 관련된 글을 썼다. 이거 그 롯데월드에 있는 머시기 어드벤처 괴담이랑 약간 결이 비슷하네요. 그 다음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담의 오리지널 원작자죠. 하스미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는 1월 8일 23시 40분 신하마마치역 전철에 탑승, 그리고 시즈오카의 한 사철을 이용하여 귀가한다. 그러나 열차는 20분간을 멈추지 않고 달리면서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곧 전철이 멈추고 하스미가 내린 역은 키사라기역이라는 이름에 실존하지 않는 무인역이었다. 위에 키사라기 괴담의 번역 링크에 하스미가 올린 키사라기역의 표지판이 증명사진으로 올라온 건 덤이었다. 사람도 없고 주변을 둘러봐도 산과 들뿐이었으며 공중전화나 택시는 닿지도 않고 110에 전화를 해도 장난전화 취급이나 받는다. 스레더들이 다시 역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하지만 하스미는 공포에 압도된 나머지 뒤를 쳐다보지 못하겠다고 끙끙 앓는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의문의 북과 방울 소리가 넌지시 들려오면서 선로 위를 걸어다니면 위험해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자 역무원인 줄 알고 쳐다본 사람은 외다리의 노인이었다. 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하스미는 하는 수 없이 선로를 따라서 이전역까지 1시간 넘게 걸어서 이사누키 터널을 통과하고 히나라는 시즈오카의 실제 지명이래요. 라는 곳에 도달해서 차로 비즈니스 호텔까지 태워주겠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는 호텔로 간다고는 생각될 수 없을 정도로 산 깊숙한 곳으로 차를 틀었고 운전자에게 따져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결국 하스미는 운전자가 커브를 돌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순간에 차 밖으로 뛰어내리겠다고 스레드를 올린 후 하스미의 글은 끊어지게 된다. 이때가 9일 새벽 3시 경이었다. 사실 그 이후에 2011년도 하스미의 글이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차에서 뛰어내려 일어나자마자 어떤 남자가 저 사람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빨리 저기 있는 빛으로 가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하스미가 돌아본 곳에 빛이 보였고 거기로 갔는데 여기가 2004년인지 2011년인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 이후 행방은 묘연해졌다 까지가 쓰레의 글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창작 괴담이다 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나 봐요. 왜냐면 실제 존재한다는 전철역을 거점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상한 키사라기 역으로 도착을 했다고 마무리가 된 괴담이잖아요. 그런데 이 철도에 대해서 빠삭한 분들이 이게 구조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작이다. 라는 식으로 이 괴담을 철저하게 비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니찬에 올라온 괴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만큼은 진짜로 뛰어났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괴담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키사라기 역이라는 괴담이 아예 대명사로 쓰여서 키사라기 역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괴담들의 특징이 나무위키에 카테고라이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읽어볼까요? 괴담에서 키사라기 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래의 특징을 공유할 경우 키사라기 역계의 괴담으로 간주된다. 1번. 전철 내에서 졸음이 몰려오고 깨어나면 무인역에 도달하게 된다. 2번.
무인역의 영명은 보통 히라가나다. 3번. 전철은 평소의 역간 주행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달리며 평소보다 빠른 속력으로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4번. 전철 내에서의 시간이나 괴담의 주인공이 인지하는 시간이 현실 세계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5번. GPS는 오류를 일으키며 위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6번. 휴대전화는 전화, 인터넷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능을 쓰지 못한다. 이런 식의 상술된 모순과 개연성 부족을 보완하려는 의도의 억지 설정이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괴담에 대한 허점이 하나 짚어져 있네요. 신고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라면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최소한 지인의 실종 신고가 있었어야 했는데 인터넷 사람들이 찾아본 결과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각주에도 달려있다시피 괴담 내용의 본문에서는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경찰이 장난전화 취급을 하면서 넘겼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과의 연락을 주고받았다 라는 거는 쓰여져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게 실화였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록이 없으니까 이런 허점이 나무위키에도 한 줄 적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여담으로 그 키사라기역이라는 게 대충 어디일지를 짐작해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각 자료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눈 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스미의 해당 글을 토대로 한다면 아마 이 구글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는 곳 어딘가쯤으로 추측이 된다. 물론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창작임이 확실한 괴담이므로 아마 의미 없는 추측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조작되었을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 여기 증거 사진으로서 제출된 키사라기 영명판의 사진입니다. 꽤 되게 기괴하네요. 그리고 또 2024년 3월 19일 기준으로 구글 지도에서 키사라기역이라고 일본어로 검색하면 사기노미야역으로 검색된다고 합니다. 사기노미야역과 겹치는 글자가 많아서 이동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사기라는 히라가나와 키사라는 히라가나가 좀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린 게 아니었냐 라는 추측도 덧붙여져 있네요. 실존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괴담이라는 점에서 이누나키 마을이라는 괴담과 통하는 면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이누나키 마을은 마을의 기괴한 풍습 및 내부 주민들의 위험성 등 폭력에서 기반한 공포라면 키사라기역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에서 기반한 공포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 다음에는 이 유명한 이누나키 터널과 이누나키 마을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본 괴담의 대명사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알아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콘텐츠에서도 이 괴담이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찌꾸루 공포게임 괴이증후군 3에도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뱅드림이라는 요 걸밴드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역이 언급이 됐었다는 것 같고 이은날 시리즈 저도 플레이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키사라기역 괴담을 주제로 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왔었죠. 그리고 칠러스 아트의 유령열차 시리즈도 키사라기역 괴담을 다룬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도 10월 6일에 심야괴담의 시즌2에 출연한 빌리의 츠키 씨가 이 괴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화도 되었습니다. 키사라기역이라는 영화가 일본에서 2022년 6월에 개봉이 됐대요. 한국에서는 도쿄괴담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모티브가 되는 엔슈 철도에서 2022년 1월과 6월에 영화 개봉 기념으로 이벤트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이후에 후속작도 발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일단 키사라기역에 대한 나무위키는 여기까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괴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팬카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을 하시면 제가 읽어줬으면 좋겠는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나무 읽기 같은 것들 추천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낭독을 원하시는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팬카페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 이번 16번째 괴담 단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목감기 상태여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 해당하는 요 초조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한국 한자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서 바로 한자 해설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읽을 땐 쇼, 소, 칸 이렇게 읽고요. 요거는 탈, 에테올 초자, 그리고 요거는 메마를 조자, 마지막은 느낄 감자입니다. 근데 사실 느낄 감자는 앞에 무언가가 온 다음에 뒤에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 초조라는 요 단어에다가 같이 붙어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그대로 해설을 하자면 애타고 조급한 느낌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겁니다. 토사니 헤아오 미마와스가 다레모 이나이시 나니모 나이 요건데요. 여기에서 미마와스 그러니까 방 안을 둘러봤지만에 해당하는 요 단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볼 견자고 요거는 돌릴 회자죠. 그래서 한국 한자로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견회로 읽을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렇게 안 읽으니까 보다라는 동사와 돌리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그런 표현이에요. 미루라는 동사에다가 마와스라는 요 동사가 같이 붙어있는 상태여서 눈이나 고개를 돌려가면서 주변을 살피다, 훑어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미마와 스랑 미마와 루 요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끝나는 어미가 다르잖아요.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미마와 스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그냥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다 요런 뉘앙스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인 미마와 루 요거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다 라는 의미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어디 순찰을 하러 떠났다 요런 문장을 써야 될 때는 미마와 스가 아니라 미마와 루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요 차이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기만 하는 거고 이거는 직접 행동에 옮긴 거예요. 다음입니다. 계속 긴장한 채 지내다 보니에 해당이 되는 일본어 단어인데요. 키오, 키모, 하리, 또시 요거인데요. 우선 요것도 한자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니까 마음 기자죠. 그리고 하루, 얘는 뭔가를 펼치다 라는 표현으로 주로 알려져 있는데 긴장하거나 펼칠 장자를 할 때도 요 하루를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수, 어딘가를 통하다, 뭐뭐를 통해서로 할 때 주로 쓰이는 요 한자, 통할 통자 이렇게가 붙어 있는 건데요. 일단 요 표현이 여기에서는 핵심입니다. 키가 하루 또는 키오 하루 요거가 긴장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뒤에 나니나니 도시 요거가 붙어서 계속 모모한 상태임을 얘가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나니나니 도시라는 요 표현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마음을 놓지 못함, 신경을 곤두세운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요겁니다. 그 뒤로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소레키리라고 읽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독해할 때 주로 나오는 표현이죠. 요거는 끊을 절자, 자를 절자를 활용해서 요런 식으로 세츠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히라가나로 표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단어 2개가 붙어 있는 상태이니까 또 한번 잘라볼게요. 소레라는 거랑 키리
요거는 키루의 변형된 버전인 거죠. 그, 자르다 요렇게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그 일 이후, 그러니까 이 앞전의 상황 이후 변화가 없거나 앞전의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독해에도 꼭 나오는 거고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접속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가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게 생겼죠? 여기에도 자를 절자가 있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정신력은 한계를 벗어난 모양이었는지에 해당하는 일본어 표현입니다. 쓰리 키레 카케테 이타 이렇게 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한자를 먼저 뜯어봅시다. 요거는 문지를 찰자고요. 뒤에 이거는 끈을 절자입니다. 히라가나들로 구성이 된 동사나 단어들을 또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쓰리, 원래는 루로 끝나는 문지르다 라는 동사이고요. 키레, 요것도 원래 키루로 끝나는 동사인데 뒤에 어미가 바뀐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카케테 이타, 요거는 뭐뭐해져 있었다 라고 상황을 종결짓는 어미라고 알아두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한국어 문장으로 해석하기 전에 이거 먼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쓰리키레루라는 표현 자체가 관용적으로 어쩔 때 쓰이는지 먼저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주로 옷이나 천, 신발 등의 물건들이 해질 때 사용이 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상황에 주로 쓰입니다. 소데구치가 쓰리키레루, 그러니까 소매 끝이 닳아 해지다. 요럴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인지하고서 최종적으로 한국어 문장을 해석해 보자면 문지르고 닳아서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다 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이 상황에 적용을 해서 의역을 해보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요 표현 앞에 일단 이게 붙어 있었잖아요. 남자의 정신력. 근데 이게 한계를 벗어난 상태이니까 정신력이 닳고 닳아져서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다 라고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의역을 하는 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정신력은 한계를 벗어난 모양이었는지 이렇게 해석을 맞춰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는 요거 쓰리기레루 요거 자체를 알아가시면 이렇게 잘 끊어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16번째 괴담읽기 단어 해설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アニムジャイナ VVZG 앱 휴 메슬로의 축구 공방구 샘무르의 하루 하이장그 흐이흐이 사로비 브라코베치 620523K4N 다르다르하이 똥물리에 해달 P2D OEUNZ1 에이프릴 24800 에스더 22221 하주 아이 제호 우주정보크 마코 35P 수 112 엑시노스 2800 Have a happy day 짱구 88 DWGMKB 모헤무 HJJD3D 제임스 윌 그레이슨 대연이 0719 랩주 미타코 미팅이 아바라 2호선은 나의 빛 BCMYK1107 하리보 클럽 러브 샤이닝 월 고복구 임정환 썸열 User Factory Healthy 모피 쇼제템 I Love You Heart 훌훌라 박진우 선요미 AP월드 1994 바키 17-17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